거나하게 부른 배를 두들기며 스이젠지 코엔을 관람하였다. 전형적인 일본 정원이다. 원래는 승려를 위해 스이젠지라는 절을 세웠던 곳인데 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찻집을 만들고 대규모 정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잘 손질된 잔디와 잘 다듬어진 소나무, 적절히 배치된 정원석, 깨끗한 연못 등이 자로 잰 듯 어우러져 있어 자연적인 맛이라곤 별로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정원이라고 하기엔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엄청난 규모다. 관광지라기보다는 그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만 입구 쪽에 보존되어 있는 옛집이 일본의 전통 민가를 살펴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라 생각한다. 사람은 살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자 잘 보존해 놓은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봐도 지붕이 우리나라에 있는 까치구멍집과 매우 유사하다. 드디어 기대하던 쿠마모토성으로 간다. 임진왜란 때에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고 임진왜란 7년간의 흐름을 바꿔 결국 일본군이 철군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울산해성에서의 생과사를 넘나들던 처절한 기억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쿠마모토로 돌아온 직후 카토오 기요마사가 쌓은 성이라고 한다. 잠시 역사 여행을 해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지 6년째인 1597년 일본군은 다시 북진을 시도한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조명연합군이 제대로 진용을 갖추게 되자 일본군의 북진도 어렵게 된다. 지루한 대치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외장 가토오 기요마사는 장기전에 대비하여 지금의 울산 학성공원 자리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가토오가 직접 설계를 하기도 했다. 울산읍성과 병영성을 헐고 그 돌을 가져와 성벽을 쌓았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은 성을 채 완공하기 전에 이들을 공격했다. 성 밖에서 기습을 당한 왜군들은 대패하여 성 안으로 후퇴했다. 곧 성은 공격을 받았다. 성은 포위되었다. 성 안에는 미처 식량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보다도 급한 것은 물이었다. 이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다. 성 밖의 우물은 벌써 조명연합군이 돌로 메워버렸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군은 10여일을 농성전으로 버티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해서 외부를 방어할 수는 있었지만 성 안의 병사들은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에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몰렸다. 나고야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울산성 전투도를 보면 말을 잡아 그 피를 빨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생포와 부산에서 달려온 원군 때문에 조명연합군이 경주 방면으로 후퇴하여 일본군은 일단 위기를 모면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투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전투를 계기로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갔다. 거의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성을 불태우고 철군하기에 이르면서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카토오 기요마사는 1601년부터 7년에 걸쳐 대공사를 벌여 1607년에 쿠마모토성을 축성하였다. 그는 이 성을 쌓으면서 성 안에 우물을 120개나 파두었다고 한다. 울산성에서의 처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에는 우물을 다 파두었던 것이다. 지금도 쿠마모토 성에는 17개의 우물이 남아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투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나무를 심었고 다다미는 볏짚이 아닌 고구마 줄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시는 울산성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카토오의 처절한 결심과 함께 쿠마모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한다. 1877년 일어난 내전인 세이난 노에키 때도 함락되지 않아 난공불락의 명성을 입증하였다. 일본의 3대 성 중에 꼽힌다는 이 성은 스보이가와 세이킨가와를 내곽으로 시라카와를 외곽으로 하여 크고 작은 2개의 천수각을 비롯해 성루 49개 누문 18개 성문 29개를 가진 호화스럽고 장엄한 성이었다. 위세도 당당하고 거대하지만 꼼하고 섬세하게 지어진 밖에서는 성 안의 상황을 상상도 못하게끔 지어진 예술 그 자체였다. 그러나 1877년 전화로 천수각을 비롯한 대부분이 소실되고 화재를 면한 당시의 위풍을 전하고 있다. 현재의 천수각은 1960년에 재건된 것으로 특히 천수각 지붕 처마 끝에는 조선의 와공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조선 기와가 장식되어 있다. 성의 내부는 원래의 모습은 없었으며 여기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는 유물전시실로 꾸며져 있으며 제일 위층에는 전망대가 있다.
그 옛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곳곳에 진행 중인 보수 공사, 시멘트로 길게 놓은 연결도로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본 쿠마모토 성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성의 입구에서 만난 병졸 모습을 한 일본인들과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신발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특이하게 돼지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신발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은어로 쪽발이란 단어의 유래라고 한다. 돼지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족발이라고 한 것이 요즘에 우리가 쓰는 쪽발이라는 것이다. 쿠마모토성 관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이 끝났다. 오늘 묵을 호텔은 쿠마모토 혼진이다. 어제까지의 숙소보다는 못했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식사가 있었다. 더군다나 객실 TV에는 한국 방송이 나온다. 오랜만에 접하는 KBS 1TV, 며칠 내내 궁금했던 우리나라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 방송에 시달리다 보니 그 자체가 마냥 좋기만 할 뿐이다. 저녁 내내 한국 방송만 봤다. 벌써 12시가 넘었다. 이제는 또 자야겠지? 또 우릴 기다리는 내일을 위해.